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 안녕하십니까. 이슈태그 MC 아나운서 김예인입니다. 이슈태그는 우리 지역 이슈와 현안들을 특정에 심어 해시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공감 토크쇼인데요.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주에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들이 또다시 발굴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유해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학살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들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해 발굴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지난 지역 유해 발굴 작업에 빠지지 않고 16차례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희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저는 흙을 좋아하고 흙을 파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역사 교사셨기에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유해 발굴에 관련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지혜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디뉴스의 유해 발굴에 관련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진주 지역 유해 발굴 때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유해 발굴 자원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05년 12월 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일기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3년 3개월을 했는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이 계속 못 되고 있다가 2014년에 시민단체 공동 기금으로 해가지고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 결성이 되면서 국가에 이제 경종을 울린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그 2014년 발굴 공동조사단이 1차가 진주 명성명에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네. 2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네, 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20여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 발굴이 또 2년이 됐고요. 사실은 유해 발굴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역사 교사로서 다녀보니까 역사 교과서에 전혀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거는 내가 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학생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발굴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고 이상길 교수님과 인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네, 이 부분이 저를 가장 발굴을 하게 된 계기도 되고요.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사실 이 고 이상길 교수님은 여학리의 전국 유해 발굴장 중에서 개인의 연구비로 발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 이상길 교수님은 제 대학교 은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주와 경남을 전체 시굴과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재발굴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1차 발굴 때 강병은 회장님께서 논문을 한 권 주셨어요. 네. 그걸 받아서 집에 왔는데 이상길 교수님의 보고서 즉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읽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지금 여학리 이 발굴장이 교육의 현장으로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7가지 의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받고자, 고인의 뜻을 이어받고자 이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가슴 울렸던 글귀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의 글귀가 있는데요. 저희 가슴을 굉장히 울리게 했습니다. 70년이 넘게 지나 지금 드러난 하얀 백골을 보면 저 뼈에 좌우 이념이 있을까 싶다. 저 뼈를 가지고 오늘날 또다시 좌우를 논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 지금까지 수백 구의 유골을 발굴해 보았지만 나는 아직 뼈여서 이대 올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죽어서 잊혀진 인간일 뿐이었다. 정말 이 기절이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16차 유해 발굴에 참여한 지역은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데요. 1차부터 지금 16차까지 진주가 한 4차 정도 했고요. 대전, 뭐 충청도, 그다음에 충남, 아산, 보은, 뭐 아산도 또 있고요. 청주 뭐 등등 연기군 해서 16차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그냥 이상길 교수님의 뜻과 제 뜻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어서요.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저희 이슈태그에서는 4개 해시태그로 질문할 주요 내용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1번부터 4번 중에 번호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는 민간인 학살 역사와 유해 발굴 의미가 나왔습니다. 네, 70여 년 전 당시 민간인 학살은 왜,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지금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선생님, 먼저 민간인 집단 학살의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한국전쟁 전후, 그러니까 50년, 51년, 53년 전후 시기에 불법으로 국가가 폭력을 휘둘러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해 발굴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예, 유해 발굴의 필요성은요. 보통 우리가 한국 전쟁하면 국군의 전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군의 전사는 10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했지만 민간인 학살이 거의 99만 968명, 즉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더 훨씬 많이 학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은폐 조작하고 그 지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유해 발굴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필요성이고요. 흔히들 역사 교과서나 또는 역사서에는 자기 나라의 자랑, 민족의 자랑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과거, 암흑의 역사, 이것을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똑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역사를 밝혀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 골라주시죠. 네, 2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매장지 분포와 진주 지역 집단 학살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매장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진주 지역 집단 학살은 왜, 언제 이뤄진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전국 각지, 경남 지역의 현재 유해 매장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에는요 거의 276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경남이 149개소에 해당이 되고요. 일기 진실하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품은 5,600점입니다. 그러고는 계속 유해를 발굴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숫자는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실하여 2기가 문정권 때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국에 매장지가 276개고요. 지금 경남은 149개소인데 특히 진주가 여기서 217개소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보도연맹과 정치범 등등 해가지고 학살자가 독립운동가까지 포함하면은 3,5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도연맹이 2,000여 명이 되거든요, 학살이. 네. 그래서 상당히 여기는 육지기 때문에 매장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특히 바닷가 쪽 통영이나 마산이나 거제나 이렇게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들은 수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장지가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장은. 그래서 더욱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진주 지역은 언제쯤 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진주 지역은요, 1950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본격적으로 학살이 진행됩니다. 특히 CIC, 그다음에 군인, 경찰, 그다음에 대한청년단 이는 이는 분들이 이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으로 6월 2일 날 거의 이제 논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지서에 다녀온다고 가시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진주의 특징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학살지를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학살됐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함과하는 것이 가해자들이 이 학살을 하고 나면은 이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을 시켜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부역을 시킵니다. 몇 명만 부역을 시켜서 매장지를 덮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덮은 분들은 알죠. 학살지가 어디고 대충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아는데 거기에 누가 학살이 됐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함구시켜 버립니다. 가해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절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매장지를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세 번째 스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요. 번호 하나 골라주시죠. 예, 3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스택은 바로 학살의 증언과 사연들이 나왔습니다. 네, 유해 발굴 현장에 계시면서 아마 유족들의 사연과 해당 지역민들의 증언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전 저희 서경방송의 탐사기획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S를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진주 명성면 용산곡의 집단학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도착한 유족들의 당시 증언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너무 이 사연은 너무 많기도 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 사연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명석고개 같은 경우는 그 고개가 1골, 2골, 3골이 있습니다. 네. 지금 2골에서 2개소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지가 8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정원이 트럭이 보통 한 대를 40명에서 50명으로 기준을 하면 14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용산곡에서 학살된 분은 780명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유족들이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름이라서 파리떼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잔디밭과 계곡은 검붉은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신이 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시신을 뒤적여 가지고 찾는데 이것은 제가 말로서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이제 그 참고 독한 냄새 파리떼를 겪으면서 이제 이 시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결국은 그 냄새에 못 이겨서 쑥을 뜯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는 이제 이 시신을 찾는데 너무 찾다가 힘들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산 사람이라도 살자 하면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또 한 사연은요. 사실 진주의 특징은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나 충청도나 다른 지역 쪽은 또 사천도 그렇고요. 또 많이 찾아갔습니다. 네. 예, 시신을 다행히도 찾아갔는데 그 사연도 참 많은데요. 진주만 유일하게 정말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정치범도 많았고 보도연맹도 많았고 은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로 이렇게 이제 전혀 밝히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죠.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시신을 찾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거를 이제 찾아가 봤는데요. 네. 간질인데요. 명성면 간질인데 그곳을 갔더니 어머니하고 할아버지와 이제 아재 3명이 막 찾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시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바닥은 피로 투성이가 돼 있었는데도 계속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머 헥대가 있네 이러면서 헥대를 보고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헥대가 뭐냐 하면은 자기 헥대가 아니고 제부 헥대인 거예요. 제부가 여동생의 제부가 너무 헥대를 예쁜 거를 하고 와서 나 하루 빌려주라 해가지고 빌려 입고 갔는데 다 시신은 거의 훼손이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헥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현장 사연들이 있나요? 네, 진성 너무 속에다. 많은데요. 네. 이번에는 따뜻한 사연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보통 유해 발굴지 같은 경우는 빨갱이다. 보도연맹이다 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진성고개, 문산의 진성고개 발굴은요. 웃 범륜골, 아래 범륜골, 그 다음에 까치골 해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 범륜골이 바로 이 이봉춘 할머니가 그 가수원을 하기 위해서 샀다고 합니다. 네. 아, 샀는데 할아버지가 산주가 여기는 유해지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매장지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봉춘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27년간 이 매장지를 관리를 하신 거예요. 보존 관리를 하셨는데 그 성모도 매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과일, 그다음에 재래도 올려주시고 술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서 갈 것이다 하고 관리를 하셨는데 고 이상일 교수님이 시구를 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TV를 보고 아, 우리 매장지, 우리 가수원 빨리 이 매장지를 발굴해라 하라 해서 교수님이 오셔서 발굴을 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유해가 훼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꽉 묶어가지고 행으로 열로 쫄쫄하게 발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상길 교수님이 할머니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온정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에서 보고 이 할머니를 찾아야겠구나 싶어서 무작정 그 진성고개 발굴지를 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동네가 없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도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이봉춘 할머님의 큰아들인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할머니를 집에 이제 그 가라고 해서 제가 이 할머니를 한 3번 정도 찾아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살된 사람들의 유해, 뼈를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센병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폐결핵 같은 병에 걸렸으면 뼈가루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명석은 50년 매장지 하고 나서 그 51년에 큰 홍수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해가 엄청나게 계곡으로 떠내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위 아저씨들이 그걸 이제 그 주워가지고 지금 여기 가까운
서부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의원에서 그걸 많이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비슷하게요. 대전은 7천여 명의 학살지인데요. 여기도 장씨라는 분이 거의 30년간을 유해를 미아리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30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발굴 소식을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발굴 현장에서 작업을 도우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발굴을 다니면서 힘들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힘들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산의 배방읍 설화산입니다. 예, 이 설화산은요. 이쪽은 충중도 쪽은 1951년에 1.4 후퇴되면은 학살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상도하고 좀 다르죠. 네. 날짜가. 예, 이 설화산은요. 눈이 오면은 너무 멋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가 학살진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발굴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여기는 보도연맹을 하신 분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가족을요? 예, 가족을 그냥 몰살시켜서 여기에 208구가 나왔는데요. 여성이 85%입니다. 야, 경상도하고 또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경상도 같은 경우는 남자밖에 없거든요. 네. 거의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5% 150명이 나왔어요. 208명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5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유해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발굴을 하는데 두꺼운 옷이나 그 담요 포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쌓여가지고 아이의 갈비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지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에 가장 많이 남고요. 지금 그 구슬이나 종이나 어린 아이들의 신발, 기계도 나오고요. 단추도 나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참 그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조금 먹먹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시태그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해시태그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이 해시태그 문구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을 돌아보며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느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바람은 흔히 역사서나 역사 교과서에는 자기 나라나 민족의 자랑거리를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는 잘못된 역사, 암흑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진실한 역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사적 제노사이드나 이런 사례들이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이런 것들을 일반인, 교사,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서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제가 전국적으로 유해 발굴지를 다녀봤지만 거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장지가 1, 2년 지나면 초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그런데 여항리만큼은 매장지로서의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폐강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숯가마 해서 3개소인데요. 숯가마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굴할 때도 좀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고 고 이상길 교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정부와 관계기관은 어떤 책무가 있고 또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 한반도는요, 아직 사실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즉 이 정리가 되어야죠. 네. 그래서 이 유족들의 가슴 아픈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 이제는 잘 정리돼서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법부, 그다음에 대법원 이 세 기관이 전원 합의체가 되어서 국가의 스스로 불법 행위나 이는 책임을 반성을 또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인권의 국가로 향하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배상이나 보상을 잘 받도록 그는 고통과 위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하여 전국에 유해 발굴지를 깨끗하게 잘 정리 발굴하고 대전에든 어디 경남이든 추모공원에 잘 안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국가는 보도연맹 자료를 사실은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결국 연자제로 묶여 있었던 자료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상과 보상의 법이 필요 없는 것이 보도연맹 자료만 나오면 그 자료를 보고 그냥 배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족은 진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죠. 또 자기들이 사비로 내어서 법적으로 배보상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유족들은. 그래서 전 국민이 솔직히 어두운 역사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후손들의 교훈과 기감이 되는 글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유해 안치소나 위령시설, 추모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좀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대전 곤룡골에 13번지에 5만 평의 5만 평의 기념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004년에. 그래서 거기에 전국 민간인 유해가 지금 세종시 추모공원에 있는데요. 안치된 유해들이 다 그곳에 이제 모여서 안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주는 경남 지역에 추모 시설을 해서 경남만 이렇게 추모공원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은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전 전후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렵고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런 집단 학살은 역사 속에서 왜 반복되는지, 재발 방지와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한번 선생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유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요 솔직히 드러내고 반성해야 하고요. 그거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급급해서 결국은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학살에 대한 올바른 인권 이해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요. 그에 따른 인권 의식이 높이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에릭 홉스홈의 그 말에 남긴 것에 글귀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현대사는 문명의 역사가 아니라 야만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이게 좀 공감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접 해시태그를 정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도 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시태그로 담아내신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제노사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네. 제노사이드는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 집단 학살이잖아요. 근데 이 민간인 학살을 과거 역사로 인식하기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너무 끔찍했는데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는 계속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집단 학살은요,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족이나
그다음에 종족이나 인종, 종교, 민족, 이는 이념,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이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하는데요. 이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노사이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 제노사이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도 인종 때문에 학살을 한 거거든요. 600만 명을 학살했고요. 히틀러는 가해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요, 종교로서 150만 명을 학살했고요. 그 지도자인 술탄 하미느드는 결국은 독일로 도망가 버려서 유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2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폴포트는 하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완다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100일 만에 80만 명을 학살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대량으로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게 가해자는 하부자라 만한데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은 1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해자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도 우리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아픔의 역사도 기억하고 반성하며 후세에게 제대로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역사 현장에서 선생님 더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자원봉사자 김영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탭.